안녕하세요. 스포일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함수의 뜻과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함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일단 앞서서도 1차 함수 아니면은 2차 함수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함수라는 것 이름 자체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러면 수학적으로 함수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그냥 1차 함수라고 하면은 y는 ax 플러스 b. 그래서 y랑 x의 관계식인데, x가 1차식이면 1차 함수고 x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2차식이면은 2차 함수다. 이 정도로 이제 배운다는 거죠. 그럼 정확하게 우리는 함수를 어떻게 배우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공집합이 아닌 두 개의 집합을 가지고 올 거고, 자, 그랬을 때 x의 원소에서 y의 원소로 짝을 지어주자. 그랬을 때 우리는 집합 x에서 y로의 대응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기호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스스로 확인하기에 나온 것처럼 x의 원소 1이 b의 짝을 지어준 거죠. 그 다음에 2는 어디에 짝을 지어줬냐면 c의 짝을 지어줬죠. 그래서 c. 자, 그 다음 x의 원소 뭐가 y의 원소 a랑 짝을 지었어요? 3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집합 x에서 집합 y로 원소 하나가 하나의 짝을 이었을 때 우리는 대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 보시면 집합 x는 1, 2, 3, 4, 5가 있고 y는 0, 1, 2, 3에서 x의 원소 x, y의 원소 y가 다음에 관계식이 있다. 자, y는 x를 3으로 나눈 나머지라고 했을 때, 자, 대응을 그림으로 나타내시오. 자, 그러면 x가 있고, 자, x의 원소는 1, 2, 3, 4, 5가 있죠. 자, y의 원소에는 0, 1, 2, 3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은, 자, 1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가 돼요? 1이 되죠. 그래서 1은 1로 대응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가 되니까 2는 2로 대응을 시켜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3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0이 되겠죠? 그래서 0으로 대응시켜주시고 4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니까 얘도 1로 대응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5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가 되겠죠? 그래서 5도 2로 대응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응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볼 건데, 자, 여기 이 두 줄을 잘 읽으시면 됩니다. 두 집합 x, y에 대해서, 자,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될 때, 여기서 중요한 말 하나씩 대응될 때 이 대응을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라고 하고 우리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표현을 잘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 이름을 붙여줄 건데 x라는 집합을 뭐라고 불러줄 거냐면 정의역이라고 불러줄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y라는 집합을 뭐라고 불러줄 거냐면 공역이라고 불러줄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x의 원소 1, 2, 3, 4, 5가 각각 y의 원소 하나로 대응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대응이 되어서 짝이 지어진 녀석들이 있죠. 지금 여기에서는 0, 1, 2 이 세 개의 숫자를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냐면 치역이라고 불러줍니다. 실제로 우리가 F1이 3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서 그 3이 의미하는 게 치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말로는 함수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문제 1번의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x에서 y로 가는 어떤 대응을 줬고, 우리는 그게 지금 x의 원소 하나가 각각 y의 원소 하나로 대응이 되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 주냐? f라는 함수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x의 원소들을 정의역, 그 다음에 y의 원소들을 공역, 그리고 y의 원소들 중에서
x의 원소들과 짝을 이룬, 대응이 된 것들을 우리는 치역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f의 1은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f의 3은 3과 대응된 게 0이니까 0이다. f의 5는 2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용어, 정의역, 공역, 그 다음에 치역, 요 용어들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참고해 보시면 특별한 말이 없는 경우에 정의역은 함수값이 정의되는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생각을 하고, 공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특별한 말이 없으면 그냥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정의역도 공역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뭐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특별한 말이 없을 때 우리는 그냥 실수 전체에서 그래프를 그렸죠. 1차 함수 이런 직선, 2차 함수는 뭐 이런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 아니면 위로 블록인 그래프, 이런 식으로 실수 전체에서 무언가 값을 따져줬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잘 보셔야 될 게, 치역은 반드시 공역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성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치역은 반드시 공역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스스로 확인하기 보시면, 자, 집합 x의 각 원소가 y의 원소랑 오직 하나씩 대응되니까 이 대응은 함수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자, 지금 보시면은 공역, 정의역은 1, 2, 3이 있고, 공역은 A, B, C, D가 있죠. 자, F1, 1은 A랑 대응되고, 2는 C랑 대응되니까 F2는 C가 되고, 자, 3은 C랑 대응되니까 F3은 C가 됩니다. 그러면 함수 값으로 나온 원소들이 뭐랑 뭐가 있냐면 A랑 C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치역의 원소들은 A랑 C가 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공역은 ABCD고 치역은 AC니까 공역의 부분집합이 된다, 치역은. 자,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자,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대응 중 함수인 것을 찾고 그 함수의 정의역, 공역, 치역을 각각 말하시오. 자, 함수라는 것은 x의 각 원소가 y에 오직 하나씩 대응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응되지 않은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2가 그 어느 것도 대응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얘는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에는 1이 대응하고 있고 2도 대응하고 있는데 2가 두 개를 대응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만 대응해야 된다. 그래서 얘도 함수가 안 된다. 자, 마지막 3번 x의 원소들 1, 2, 3, 4가 각각 하나씩 1은 2랑 2는 4랑 3은 6이랑 4는 6이랑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얘는 함수가 맞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정의역을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냐면, 자, 정의역의 원소는 1, 2, 3, 4. 그 다음 공역의 원소는 2, 4, 6, 8. 그리고 치역의 원소는 2, 4, 6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자, y는 x제곱 빼기 2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자,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 2일 때 치역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은 어디에 대응되는지를 계산을 해보시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자, 그 다음 0의 제곱 마이너스 2를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을 대입하면 1의 제곱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 2를 대입하시면 2의 제곱 마이너스 2는 2가 되겠죠. 그러면 치역은 우리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이렇게 3개의 원소가 치역의 원소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서로 같은 함수를 알아보자. 자, 두 함수가 서로 같은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f랑 g라는 두 함수가 정의역과 공역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 정의역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fx와 gx가 서로 같을 때 우리는
f와 g가 서로 같다고 얘기하고 f는 g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무슨 말인지 밑에 있는 스스로 확인하기를 통해서 알아보자면 우리가 절대값 x라는 함수랑 x제곱이라는 함수는 일반적으로 실수 전체를 정의역으로 삼았을 때는 전혀 다른 함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특별하게 정의역을 0과 1로 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fx랑 gx의 공역은 특별한 말이 없으니까 그냥 실수 전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의역이 같고 공역이 실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조건인 정의역과 공역이 각각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에서 얘기하는 정의역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fx와 gx가 같다라는 말의 의미는 f0을 계산하시면 0이 나오고 f1을 계산하시면 1이 나옵니다. 그 다음 g0을 계산하시면 얘도 0이고 g1을 계산하시면 얘도 1이 돼요. 그래서 f0과 g0이 같고 f1과 g1이 같아지니까 f랑 g가 서로 같은 함수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두 함수가 서로 같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정의역과 공역이 일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의역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fx가 gx랑 같을 때 우리는 f랑 g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문제 4번 보시면 정의역이 1, 3이고 fx랑 gx가 각각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4x라는 함수와 x제곱 더하기 3이라는 함수는 전혀 다른 함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얘는 직선이고 얘는 아래로 볼록인 이런 포물선 모양이 그려질 텐데 얘네 둘이 같다라는 것은 정의역을 1과 3으로 한정시켰으니까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같아지는지를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그러면 한번 따져봤을 때 자, f1은 얼마냐면 4가 되고 g1도 계산해 보시면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서 f1과 g1이 같다. 자, 그 다음 f3을 계산하시면 10이고 g3을 계산하시면 g3도 12니까 결국 f3과 g3도 같아져서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f와 g의 함수값이 같아지니까 f랑 g는 서로 같은 함수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예를 하나 좀 들어보면은 어떤 예시를 한번 들어볼 거냐면 자, 정의역을 0,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자, 그 다음에 gx는 x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gx를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할게요. 마이너스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1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정의역을 둘 다 fx도 gx도 0과 1이라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정의역은 같네. 그 다음에 공역은 특별히 말을 안 했으니까 그냥 실수 전체로 판단하시고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f0을 계산해 보시면 f0은 1이고 자, 그 다음 f의 1을 계산해 보시면 0이 나오죠. 자, 그 다음 g1을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g1이 1이 나오고 g0은 얼마가 나오냐면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함수가 서로 같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f랑 g는? f랑 g는 서로 같지 않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f의 치역을 보시면 치역은 둘 다 0, 1로 동일합니다. f도 0, 1이 치역이고 g도 0, 1이 치역인데 우리가 두 함수가 서로 같다고 얘기하기 위해선 치역이 같은 건 중요하지 않고 결국엔 뭐가 같아져야 되냐면 f0과 g0의 값이 서로 같았어야 되고 f1과 g1의 값이 서로 같았어야 되는데 얘네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지금 제시한 두 함수는 서로 다른 함수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예시를 들어볼 거냐면, 자, 우리가 지금 문제 4번에서 정의역이 1, 3인 두 함수 fx와 gx에 대해서 f랑 g가 같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자, 그럼 거꾸로 fx를 가지고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하고, 자, gx를 가지고, 자, 그러면 이식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 gx를 좀 살짝 바꿔볼게요. gx를 여기서 x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자, fx랑 gx가 같은 함수가 되도록 정의역을 찾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정의역을 찾으면 될까요? 일일이 숫자를 막 대입을 해볼까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게, 어떤 정의역에 있는 원소를 내가 의미로 A라는 원소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공역은 어차피 실수 잔치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신경 안 쓰고, 그러면 정의역을 A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얘네가 두 함수가 같아지려면 FA랑 GA가 같아지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FA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고 GA는 A 빼기 1의 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되니까, 자, 이 2차 방정식을 풀어주시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A는 0이니까 A가 0 또는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의역을 어떻게 설정하면 되냐면, 정의역을 0만 해도 되고 1만 해도 되고 아니면 0, 1이 정의역이어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상황에서 fx랑 gx가 같아지도록 하는 정의역을 찾아보자 라고 하면은 이렇게 세 가지를 구하시면 되고, 자, 그럼 여기에서도 1, 3이 나온 이유는 x제곱 더하기 3과 4x가 같다고 놓아주시고, 이 2차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은 0이니까 x는 1 또는 x는 3이 나와서 1과 3을 정의역으로 삼았을 때 fx와 gx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두 함수가 서로 언제 같아지고 언제 달라지는지 여러분들이 잘 체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함수의 그래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그래프란 무엇일까? 자, 함수의 그래프라는 것은 우리가 대응을 주잖아요. x에서 y로 하나씩 대응을 주었을 때 x에 있는 원소들을 x 좌표에 쓰고 y에 있는 원소들을 y 좌표에 쓴다면 우리가 그것을 좌표 평면에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개념 열기에 나와 있는 걸 보시면, 자, 1은 1에 대응되고 2는 2에, 3은 2에, 4는 3에 대응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다시 말하면 1,1이라는 것에 대응되고 2,2, 3,2, 그 다음 4,3이라는 점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점을 찍어주시면 얘가 바로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래프라는 것의 정의는 정의역의 x 각 원소와 x와 이에 대응하는 함수값 fx의 순서상 전체의 집합을 함수의 그래프라고 한다. 그래서 얘를 좌표 평면 위에 그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만 그려주는 게 올바르게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y는 x 더하기 4 라는 함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fx가 x 더하기 4다. 그러면 우리가 직선이 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직선이 나오기 위해서는 정의역을 어떻게 삼아줘야 되냐면 정의역을 실수 전체. 정의역에 대한 특별한 말이 지금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우리 계속 이런 직선을 그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의역을 실수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게 맞고, 자, 그런데 만약에 정의역을 내가 0, 1, 2라고 했다. 그러면 치역이 뭐가 나오게 되냐면 0을 대입했을 때 4, 1을 대입했을 때 5, 2를 대입했을 때 6이니까 0,4, 1,5, 2,6이라는 점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x 더하기 4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이 4개의 점만, 3개의 점만 찍는 거예요. 그래서 0,4,
1,5, 2,6 이렇게 세 개의 점만 찍는 게 이 함수의 그래프가 됩니다. 얘를 직선으로 연결하시면 그건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에요. 왜냐면 정의역을 지금 제가 0, 1, 2로만 설정을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정의역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함수의 그래프가 모양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모양과는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우리가 이 어떤 그래프를 보시고 얘가 함수의 그래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려주시고 그게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y축에 평행한 직선 그리시면 어떻게 그려도 이 빨간색 함수의 그래프와 한 점에서만 만나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함수의 그래프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자, 문제 5번에서 보시면 함수의 그래프인 걸 찾아보자.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선을 그려주시면 y축과 평행한 선을 그렸을 때 교점이 두 개가 생기죠.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는 함수가 안 되고 그래서 원의 함수 이런 말 안 하고 원의 방정식이라는 이름으로 이것들을 우리가 앞서서 배웠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y축과 평행한 선을 그려서 교점이 하나가 나와야 함수의 그래프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자, 2번은 점이 이렇게 찍혀 있는데 얘를 가지고 점만 찍혀 있으니까 그래프가 아니에요가 아니라 2일 때 대응하는 값이 지금 두 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얘도 y축과 평행한 선을 그리면 교점이 1일 때는 1개, 3일 때도 교점이 1개, 4일 때도 교점이 1개. 근데 2일 때 교점이 하나, 두 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3번. 3번은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2차 함수의 그래프처럼 생겼죠? y축과 평행한 선을 이렇게 그려주시게 되면은 지금 교점이 하나씩만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함수의 그래프가 맞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림을 보시고 얘가 함수의 그래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판단하는 방법은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려서 교점이 하나만 생기는지를 찾아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수를 대응을 시키는 과정들 한번 지금 위에서 했던 것들 한번 잘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자, 문제 2번 보시면 얘가 함수였는데 x의 원소 하나가 y의 원소 하나를 대응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3과 4가 같은 함수값을 가지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자, 지금 여기서도 같은 함수값을 가지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였고 자, 여기 보시면 x의 원소 하나가 y의 원소 하나에 정확하게 대응이 되면서 각각 서로 다른 함수값들을 가지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대응 관계를 줄 수 있는데 자, 지금 여기 주어진 그림을 보시면 x의 원소 하나가 y의 원소 하나로 잘 대응이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 첫 번째 그림은 c와 d가 동시에 5라는 함수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g라는 함수를 보시면 x의 원소가 하나씩 대응이 잘 되고 각각 서로 다른 함수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자, h라는 것을 보시면 x의 원소 하나가 y의 원소 하나에 아주 잘 대응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각각 서로 다른 함수값을 가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g처럼 x의 원소 하나가 y의 원소 하나에 대응이 되면서 그 함수값들이 달라질 때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g가 1대1 함수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의 원소 하나가 y의 원소 하나에 대응되는 건 당연한데 걔네들이 다 서로 다른 함수값을 가질 때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해준다. 그래서 1대1 함수는 지금
이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것처럼 자, x1과 x2가 다르면 그러니까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달랐으면 함수 값도 서로 달라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1대1 함수의 의미가 되겠고 자, 이 명제의 대응 명제인 fx1과 fx2가 같으면 x1과 x2가 같다. 얘도 1대1 함수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고 자 그러면 h는 1대1 함수일까요? 저 h도 보시면 x에 있는 원소 하나가 y에 있는 원소 하나에 잘 대응이 되고 있고 각각 서로 다른 함수값을 가지니까 얘도 1대1 함수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1대1 함수라고 얘기하지 않고 또 다른 이름을 붙여주는데 지금 보시면 이 g라는 함수와 h라는 함수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g라는 함수에서는 공역이 1357이고 여기는 공역이 1357이고 치역이 137이 나옵니다. 그래서 치역이 공역의 진부분 집합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h라는 함수를 보시면 공역이 135가 되고 치역도 135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얘는 공역과 치역이 같구나. 그래서 우리는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아지는 함수를 가지고 1대1 대응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이 언제 되는지 1대1 함수가 되어야 하고 두 번째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한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1대1 대응은 아주 문제가 잘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고 자 여기서 보시면 공역에 대한 특별한 말이 없는 경우에 어떤 함수가 1대1 함수이면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고 생각을 해줘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엔 그냥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보시면 fx가 2x라는 함수는 x1과 x2가 다르면 이 x1과 이 x2가 다르기 때문에 함수값이 달라지고 1대1 함수입니다. 그 다음 특별하게 공역에 대해 말이 없었으니까 치역과 공역이 같으므로 1대1 대응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고 자, 두 번째 gx가 x제곱이라고 한다면 x1과 x2가 다르지만 x1의 제곱과 x2의 제곱이 같아지는 순간이 있으니까 1대1 함수가 아니고 1대1 대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문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절대값 x의 그래프를 그리자. 자, y는 절대값 x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자, 절대값은 우리가 x로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x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x가 0 이상일 때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자, y는 x라는 직선을 그려서 이렇게 그려서 이 중에 0 이상일 때만 y는 x를 따라가는 거니까 이만큼만 남기시면 됩니다. 요 분홍색만 남기시면 되고 자,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을 그려서 자,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을 그려서 얘는 0보다 작을 때만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0보다 작은 쪽에서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남는 건 이런 V자 모양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값 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V자 모양이 나온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두시고 잘 그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1대1 대응일까요? 자,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함수냐 아니냐를 따질 때는 y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려서 교점이 하나가 되는 걸 찾았죠. 1대1 대응인 걸 찾을 때는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려서 교점이 하나가 되는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지금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리면 교점이 하나, 두 개가 생기죠.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은 아니다. 자, y는 x제곱 더하기 1은 뭐 특별한 설명 없어도 여러분들이 잘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자, 이 함수 같은 경우에도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리시면 교점이 두 개가 생기는 지점이 있으니까 1대1 대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마지막 3번. 자, 3번도 여기서 했던 거랑 똑같이 y는 x라는 직선을 먼저 그려주세요. 자, y는 x라는 직선을 그려주시면 이렇게 그려줄 수 있고, 그러면 이 중에서 0 이상일 때만 해당하는 거니까 0 이상인 부분만 y는 x라는 직선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그 다음 y는 2x라는 직선을 그리시면 다음과 같이 그려질 거고, 이 y는 2x라는 직선 중에서 언제만 나는 살려야 되냐면 0보다 작을 때, x의 값이 0보다 작을 때만 살려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결국 남는 것은 이런 빨간색 그래프만 남게 되는 거고, x축과 평행한 선을 그려보시면 어디에 그리든지 간에 이 파란색 선과 빨간색 선의 교점이 한 개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7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설명을 한 학생을 모두 고르고 그 이유를 말하시오. 자, 수지 보시면, 자, 정의역의 서로 다른 임의의 두 원소에 대하여 각각의 함수값이 서로 다르면 1대1 함수다. 자, 앞서서 이 표현을 그냥 한국말로 쭉 풀어서 쓰면은 수지가 말하는 내용이 딱 됩니다. 그래서 정의역이 서로 다른 임의의 두 원소에 대해서 각각의 함수값이 서로 다르면 1대1 함수이다. 자, 수지는 맞게 잘 얘기해줬고, 자, 모든 1대1 함수는 1대1 대응이다. 태호는 틀렸죠. 자, 1대1 함수이면서, 자,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이면서 두 번째, 치역과 공역이 같을 때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고, 자, 지은이 치역과 공역이 같으면 1대1 대응이다. 얘도 아닙니다. 그래서 방금 했던 거와 마찬가지 1대1 대응이 되려면 일단 1대1 함수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치역과 공역이 같을 때 우리는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항등함수와 상수함수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항등함수라는 것은 1에 대응하는 게 1이고 2에 대응하는 게 2고 3에 대응하는 게 3, 4에 대응하는 게 4. 그래서 x의 각 원소에 자기 자신이 대응하는 경우를 가지고 우리는 항등함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fx는 x가 항등함수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상수함수는 모든 x의 원소들이 단 하나의 y에 대응하는 것을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을 넣어도 2가 나오고 2를 넣어도 2가 나오고 3을 넣어도 2가 나오고 4를 넣어도 2가 나오는, 그래서 어떤 x를 넣더라도 항상 같은 함수값을 가지는 경우를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항등함수와 상수함수의 정의를 잘 기억을 해두시고,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우리가 fx는 x를 항등함수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자, 아까 했던 것처럼 정의역을 내가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항등함수인지 아닌지 설정을 막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정의역을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0, 1이라고 한다면 y는 fx는 x 세제곱, 자, 얘도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고 f의 0은 0이고 f의 1은 1이죠. 그래서 얘도 항등함수가 된다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정의역을 실수 전체로 확장했을 때는 fx는 x만이 항등함수인데, 정의역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항등함수가 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항등함수가 되게 하는 이 마이너스 1, 0, 1은 어떻게 찾을까요? 그거는 바로 x 세제곱과 x의 교점을 찾아주시면 그것들이 마이너스 1, 0, 1이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 8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등함수와 상수함수의 그래프인 것을 각각 찾으시오. 자, 상수함수라는 것은 어떤 x를 대입해도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죠. 지금 보시면 0을 대입해도 3,
이게 뭔지 모르지만 1을 대입해도 3, 2 대입해도 3, 3 대입해도 3이니까 얘가 상수 함수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래서 함수를 쓸 때는 fx가 뭐 그냥 y는 3,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아니면 뭐 fx라고 한다면 fx는 3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상수 두 번째 얘는 자 0,0과 2,2를 지나니까 이 직선의 식이 y는 x가 나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얘는 항등 함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뭘까요? 3번은 함수가 아니죠. x가 마이너스 1 때 대응하는 값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쭉 함수에 대해서 배웠고 여러 가지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는데, 결국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는 정의역을 실수 전체로 삼아서 어떤 그래프를 그려주고 어떤 특징들을 살펴보았다면, 여기에서는 내가 정의역을 어떻게 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함수들이 전혀 다른 함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의역을 어떻게 내가 설정할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을 계속 고민해 나가시는 게 오늘 배웠던 내용들의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한 내용들 잘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합성함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